네, 자, 컷오프를 앞두고 주자들의 공방전 격화되고 있는데 이 4위를 두고 다투고 있는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연일 서로에게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반탄 후보가 우리 당 대선 후보로 뽑히면 대선은 필패입니다. 나경원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셨죠.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대선에 나가라고 하셨다면서 흘리다가 토론에서는 막상 분리하니까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당원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동이 지금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모렴치의 끝입니다. 어제도 안철수 후보님 말씀 자꾸 하시던데요. 급하신가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탄핵을 반대한 분들도 찬성한 분들도 다 마음을 모아서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든든히 하고 미래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도층 호소력이 낮다는 것도 편견이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대 누구 해서 경쟁력 조사를 보면 저랑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의 경쟁력을 봤을 때 다른 우리가 소위 그냥 중도층한테 마치 더 인기 있을 것 같은 HU 후보나 AU 후보보다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경선 토론회부터 시작된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의 신경전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지금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시작한 사람. 네. 그래서 키높이 구두를 신거나 구분 가발을 하거나 네. 뭐 속옷을 체형 맞춰서 입거나 이런 이미지 정치 하지 마라. 제대로 정치하려면 속이 깊어야 된다. 예.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올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걸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해주려고 했는데 네. 그냥 웃어 넘기면 될 일을 발끈하는 거 보니까 그 캠프는 그 비극 캠프야. 제가 네.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예. 저는 구태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예.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와 엮였던 경험도 없습니다. 불세우기 같은 것도 예. 제가 제 사람을 꽂아놓거나 그런 식의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 김상민, 김영선, 명태균 케이스에서 보듯이 잘못된 요구를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알겠습니다. 분들하고 달리 탈당한 경험도 없고요. 예. 제가 특활비 집에다 갖다 준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마마 계엄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사사건건 어깃장 놓고 깐죽거리고 그리고 화가 안 났겠어요.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서 책임지고 떠났다. 이제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 우리가 홍준표가 만드는 새로운 나라에 한번 그거 가지고 승부해보자.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20년 동안 키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예? 윤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네. 시중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저 헤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자, 최선우 논술위원, 이렇게 후보들 간의 공방전만 거세지다 보니까 이 기대했던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나오는군요. 뭐 공방이 뜨거웠다고 해서 컨벤션 효과가 뭐 없고 그럼 무난하게 잘했으면 컨벤션 효과가 크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대 정치권에서 가장 컨벤션 효과로서 극적이었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경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경선이 끝나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명박 그 당선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선으로 최종 후보로 확정된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서 모두 잊읍시다. 이제 하나가 됩시다라고 하면서 네. 이명박 대세론 그리고 박근혜라는 정치인은 또 재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대선에서 이겼죠.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극적인 컨벤션 효과인데 그럼 과연 이번 국민의힘 이 경선이 끝나고 그런 형태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 3강으로 꼽히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3명 중에 1명이 됐을 때 다른 한 사람이 그런 형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되게 예상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려면 정말 윤석열, 탄핵, 계엄,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 보수의 갈 길에 대해서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 이런 걸 해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보다는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이 토론에서 좀 뭐랄까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그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지지자가 아니라 옆에서 구경꾼들이 보기에도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면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최종 본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한덕수 대행하고 또 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최종 지금 월드컵 본선인 줄 알았더니만 예선이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뭐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보수가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 경선 후보 경선에 온전히 집중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부터 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영 전 의원.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후보가 지금 너무 많아서 컨벤션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고 4명, 2명으로 좁혀지면서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너무나도 많은 의견이 나오는 것보다 4명, 2명으로 추려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어떤 후보의 집중도가 높아질 테니 아마 그걸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우리 최 논설위원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시작부터가 우리는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없게끔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아까 월드컵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최고의 주자들이 나가서 뛰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이 후보에서 물러났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당에 실망했던 얘기도 보였고 경선 과정에 대한 실망감도 비쳤고 이런 것들이 다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에는 아주 힘들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동의되는 게 일단은 끝나고 나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한덕수 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를 우리 권성동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만큼 올라갈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박소민 전 최고 보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 국민의힘 경선이 3강 2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아마 1차 경선을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고 나머지 한 사람을 지금 나경원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로 좁혀지는데 만약에 예측처럼 나경원 후보가 거기 들어가게 된다면 탄핵에 찬성했던 분이 셋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는 한동훈 후보 하나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이 네. 구도는 최종 본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최후의 2인의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3대 1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3명이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지층들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지금 탄핵에 반대했던 한동훈 후보 1명만 탄핵 반대파라고 한다면 결국 이 탄핵 반대로 이제 결집된 지지층은 온전히 이 한동훈 후보에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인사들 중에서도 일부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나경원, 홍준표, 김문수 이 세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끼리 나눠 먹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한동훈 후보의 본선 행이 오히려 확정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면 한동훈 후보의 본선 행은 확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재영 전 의원, 이 안철수 후보가 진출하면 한동훈 후보한테는 오히려 불리한 지형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4인 중에 1명이 되면은 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후보한테는 뭐 최종 2인 중에 1명이 된다는 전제하에 네. 오히려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4인으로 올라가서 그 토론이라든지 그 경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살은 붙을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유권자들이 한동훈한테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3대1 구도보다는 2대2 구도가 아마 한동훈 측에서는 원하는 구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한동훈 후보가
이 댁 후원금, 모금 속도, 금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록을 깼다는 뉴스가 나왔더군요. 네, 뭐 거의 한 3시간 정도 빨리 네. 이재명 대표는 한 14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 한동훈 후보는 1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한동훈 후보에 대한 팬심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사실 뭐 제가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으나 지난 몇 주간 보여주는 그 수치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컨벤션 효과를 본인 혼자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닐까 정도로 좀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 해석을 하자면은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이 계엄과 탄핵을 어느 정도 건너가고 이제는 그걸 뛰어넘으려는 유권자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나 그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